곡선? 비슷한데? 보충시킬까? 네? 재윤아, 너에게 기대를 걸어볼게.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뭐니? 야, 너희 상 특강도 하고 뭐 이렇게 상을 한두 번씩 해봤을 거 아니야. 그때 원방 나갈 때 그냥 식만 쫓고 이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식들이 왜 나오는지 증명을 해주고 시작할 거 아니야. 상 누구한테 배웠어? 원장쌤. 영어 원장님부터 물어봐야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분명히 모든 쌤들이 다 똑같이 가르쳤거든. 출발은 똑같이 할 건데 너희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물어볼 텐데. 지금? 네? 원이랑?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중심에서 똑같은 거리가 떨어진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의 90점의 정답입니다. 근데 출발은 중심으로 먼저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그 점들이 모여서 그게 중심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 중심이 되는 거야. 와, 한 점 얘기만 했으면 100점짜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치야, 자치. 우리가 직선에서도 자치의 방정식을 했었죠. 자치라는 것은 흔적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출발, 어떤 한 점, 점 A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점 A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럼 직선으로 되는 거야. 거리란 건 곡선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똑같은 거리라 했을 때 여기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정도 점 찍고, 여기서 이 정도 점 찍고, 그럼 이 점들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게 원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자치를 구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어떻게 했냐면 그 점들의 자치, 구하려고 하는 점들의 자치 P라는 것을 우리가 X, Y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 한 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모르니까 요거를 A, B라고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똑같잖아. 얘가 이쪽에 있어도 이 거리나 모든 거리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결국 선분 PA라는 것이 R이구나 라고 됐죠. 그럼 선분 PA는 어떻게 구하니?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점의 좌표 나와 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 루트에 어떻게 되니?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얘가 R이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 그래서 우변은 어떤 수의 항상 제곱으로 나와야 된다.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원으로 만들고 보니까 이 거리까지 다 똑같으면은 얘가 중심이 되네. 그래서 중심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다? 중심 A, B가 중심이다. 요 식을 이제 다음부터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X 안쪽에 있는 요 놈의 부호 반대가 중심의 X좌표, Y 쪽에 요거 부호 반대가 중심의 Y좌표, 그리고 우리는 반지름. 반지름은 우변에 지수 제곱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 요게 반지름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한다. 됐죠? 자, 저게 이제 원이라는 걸 설명할 때 제일 처음 하는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념 설명은 끝이 났고. 자, 그러면 눈으로 한번 보자. 1093번 문장 볼래? 1093번을 봤어. 우리 두 가지를 찾으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찾아래.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니? 4,1. 그렇지, 4,1. 반지름의 길이는? 5. 되겠죠? 그러면 94번처럼 x-뭐의 제곱이 없다는 것은 중심의 x좌표가 뭐란 뜻이니? 그렇지. 그래서 1094번 중심은 0,3. 반지름의 길이는? 3. 3의 제곱이 9니까. 그래서 식만 딱 보자마자 중심과 반지름을 판단을 해놓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괜찮니? 그럼 반대로 요 한 내용 가지고 1097번 가볼게.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이니? 2,2. 2,2. 반지름 R은 얼마니? 1. 아,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요거를 식으로 만들었네. 그래서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의 제곱 해봤자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을 보고 중심과 반지름을 판단하는 방법, 그림 가지고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식을 찾아내는 방법. 두 가지 유형이 되겠죠. 괜찮니? 안 괜찮니? 괜찮아요. 자, 모든 함수는 몇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얘기했니? 세 가지. 첫 번째, 표준. 1차 함수. 기본형, 이거 표준형, 일반형. 항상 요 순서로 좀 가자. 대부분은 전부 다 설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원의 방정식은 얘가 기본형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아니야. 얘가 표준형이야. 기본형은 그럼 뭐겠니? y는 아니? y 제곱은 아니? 근데 기본형은 중심이 어디 위치하는 걸 기본형이라고 할까? 0,0.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결국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걸 얘를 기본형이라고 불러. 자, 생각해보자. 우리가 기본형에서 1차 함수를 따지면 y는 ax, 표준형 따지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럼 세 번째, 일반형 가보자. 1차 함수에서 일반형은 어떻게 표현했니? 1차 함수에서 일반형 어떻게 표현했니? 싹 다 넘겨서 우변 자체를 0으로 만든 거. 그래서 ax 플러스 by 뭐 플러스 c는 0 이렇게 만든 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든 거야. 이건 뭐 솔직히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 다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서 기본형이 요 놈이래. 표준형이 이렇게 중심이 0,0이 아닌 놈이래. 그러면 일반형은 뭐겠니? 싹 정리해서 또 한쪽으로 다 넘긴 거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원의 일반형 가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의 y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리고 봤더니 정리를 깔끔히 하자고 했더니 뭐가 되니? x제곱 있네, y의 제곱도 있네, 그지? 그런데 x의 1차항이 있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기 싫대. 해보니까 x의 1차항에 개수가 존재하네라고 해서 이렇게 적은 거야, 그냥. y의 1차항도 존재하네, 개수가 같지 않으니까 그냥 b, y 이렇게 적은 거야.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과 요놈은 무슨 취급당한다? 상수학 취급당할 거 아니야, 그치?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그냥 c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요놈이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a야. 그죠? 요놈이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b야. 요놈이 지금 뭐냐면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치? 됐니? 자, 한 가지 가볼게. 여기서 a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였니? 소문자 A. 중심의 x 좌표였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할 수 있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b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됐니? 자, 그러면 식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대. 자, 1096번처럼 이렇게 나와 있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중심의 x 좌표는 뭐래? x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래. 그래서 결국 요 놈을 마이너스 2로 나눈 중심의 x 좌표는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중심의 y좌표는 y의 개수를 또 마이너스 2로 나누래. 요걸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3.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형에서 원래 완전 제곱꼴을 만들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완전 제곱꼴 한 적이 있니 없니? 없지. 다 축으로만 했잖아. 그래서 완전 제곱꼴 안 만들 거야. 근데 만드는 게 편할 때도 있긴 있어. 항상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중심을 판단할 때는 완전 제곱꼴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일반형 나와 있을 때 요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겠죠? 책에 나와 있지? 책에 나와 있어. 원의 방식 제일 위에 이쪽에 나와 있어. 제일 첫 번째. 했을 때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밑줄만 치면 되겠네, 그지? 아, 그러면 쌤, 대문자 a와 대문자 b를 가지고 중심의 x와 y 좌표를 찾았습니다. c는 쓸데가 없습니까? 그렇다. 쓸데가 있겠죠? 우리가 뭘 찾았니? 반지름만 찾았지. 그래서 얘 공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어. 반지름 R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x 개수 제곱 플러스 y 개수 제곱 마이너스 4c를 해버리면 얘가 반지름이 바로 나온다. 요거도 알고 있으면 편하고 몰라도 상관없다. 분명히 얘기한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밑줄은 쳐놓자. 중요한 거 하나 가지고. 얘기해봐. 뭐 얘기할 안 했어? 이거 한번 소리 내는데? 저 아닌데. 진짜 이건 너무 하셨다. 하는 거지 나한테. 잘 봐. 반지름의 길이지. 그죠? 예를 들어 볼게. 2 양수지. 분수에 루트 씌었었지. 자, 요 안에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나는 반지름을 구할 때 이렇게 요 공식 개수들 가지고 이 공식을 써서 반지름을 구하고 싶다는 사람은 그렇게 구하는데 안 구하는 게 더 편리할 때가 있어. 근데 요 안에 있는 놈, 요 놈은 되게 중요해. 자, 얘가 양수면 R은 양수니 음수니? 양수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존재하는 거지.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면 실원이라고 해. 실수가 존재한다. 그치? 루트 안이 양수면 실수일 거 아니야, 그치? 실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지름이 존재하니까. 근데 요 놈의 값이 두 번째로 0이 된다라고 해보자. 노란색. 자, 루트 안의 값이 0이면 어떻게 되니? 2분의 0이 돼버리면 반지름은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거를 표현할 때 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요 밑에 거는 쓸데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자, 그러면 루트 안의 값이 음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허수라고 부르지. 그래서 얘를 허원이라고 부른다. 책에 나와 있는 말이야. 다른 책에는 웃긴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있는 걸 항상 원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원한대. 그러면 요 안의 값이 결국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라는 게 0보다 커야지만 원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 실근, 허근 구할 때 뭐 했었니? 판별식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알파벳 뭘로 나타냈니? D로 나타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 얘도 D야. 근데 얘는 원의 판별식. 원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판별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일반형이 딱 주어졌어. 얘가 원을 나타낼 때 우리가 원을 그려야 되니까 반지름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다른 것 쓸데없이 하지 말고 표준형 고치지 말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야. 왜냐면 시험 문제는 여기다가 미지수 a를 이렇게 갖다 놓을 거거든. 그러면 원이 되기 위한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 기억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나머지 밑에 것들은 이제 유형을 하나씩 밟아 나가다 보면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출발 자체는 원이 뭔지, 원에 대한 세 가지 형태를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자, 해야 되겠죠? 근데 저보다 책이 없어요? 이런 말은 없어. 필기해야 돼요? 안 해도 괜찮아. 요것만 생각하면 돼. 요건 내용 표시 있잖아, 그렇지? 네. 일반형 요식 뒤에 옆에 바로 이렇게 표현돼 있어, 그렇지? 그래서 원을 나타낼 때란 말이 있으면 일반형에서 얘가 0보다 크다. 요것만 딱 찾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자, 그럼 일반형일 때 중심의 좌표는 구하기가 되게 쉽잖아, 그렇지? 아, 그럼 반지름도 구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반지름을 이렇게 하겠대. 반지름 R이라는 것은 2분의 루트 A제곱 4 플러스 B제곱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분자가 뭐니? 루트 16이 되나? 그래서 4가 되니까 반지름은 2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상관이 없어. 괜찮죠? 요 공식 지금 반지름 공식을 그대로 한번 쓴 거야. 그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에서 이렇게 온 거죠. 여기 루트까지. 분자가 루트 16이니까 반지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 있어. 어떨 때는 표준형으로 좀 고쳐서 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완전 제곱을 너희가 너무 많이 해봤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연습도 한 번만 해보자. 한 번 하면 다 될 거야. 자, 일단 x 모아, y 모아, 상수 넘겨. 됐지? 정리됐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에 숫자가 뭐 와야 되니? 플러스 1 그렇지. 이거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9. 아, 좀 일단 요거 제곱이 아니야. 이거 2분의 위에 있는 거지? 이거 2분이다. 자, 그러면 좌변에 뭘 추가시켜 준 거야? 10을 추가했지? 그럼 우변에도 똑같이 10을 추가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가 x-1의 완전 제곱 플러스 y-3의 완전 제곱은 4. 그래서 얘가 2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2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도 상관없긴 없어. 여기는 완전 제곱 고치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 공식을 애들이 기억을 잘 하고 있는 애들이 없어서 애들이 대부분 반지름 구할 때 이렇게 고치는 건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이게 조금 더 빠르게 빨라. 시간을 줄이려면 이것도 기억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완전 제곱을 고치는 거 연습 한번 했죠? 자, 됐죠? 자, 원 어렵다. 1학기 기말고사에서 원의 방정식이 100% 단위 들어가겠죠? 그때 직선의 방정식도 있고 평면 좌표도 있고 도형의 이동도 있고 원방도 있고 도형 파트가 총 4단원이야. 근데 너희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뭐였냐면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도 있었죠. 여러 가지 부등식이 중간고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말고사에 합류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따라 학교에 따라 틀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가 중간고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부터 뒤에 싹 다 기말고사. 그래서 고등수학 상은 특별한 학교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1학기 때 끝난다. 고등수학 하가 2학기 때 무조건 끝난다. 마지막 부분 원방이니까 조금 하나씩 천천히 가볼 테니까 잘 봅시다. 나중에 A 스텝은 뭐 B스텝 푼 거 가지고 내용 가지고 A스텝 풀면 되겠죠. 라이트셀은 내가 A스텝을 꼭 풀으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RPM은 A스텝을 꼭 해야 된다. RPM 이상은 쌤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밑에 물론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그 뒤에 B스텝으로 하나씩 설명해 줄게. 그게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좋지? 자, 첫 번째 유형 1.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러면 너희는 그 옆에다가 바로 1번 옆에다가 X축 이렇게 해놓고 중심 여기 있고 원을 이렇게 그리자. 작게. 3개를 그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X축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좌표가 0이다? Y좌표가 0이네.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잖아. 책에는
그래서 A, 0. 그래서 이 그림 때문에 그 식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2번. 중심이 Y축 위에 있대. 그러면 이렇게 Y축이 있을 거고 원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면 여기서 A를 사용했으니까 이번에는 Y축 위에 있으면 X좌표가 0이죠. 그래서 0,B 이렇게 넣겠대.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식이 나온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도형이 위에 있대.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보자. 요 직선 위에 원이 존재한다. 중심이 여기 있고 원이 이렇게 되겠대.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야. 거기는 fx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요때 요 중심은 뭐가 되겠니? x좌표를 임의로 a로 놓으면 y좌표는 f의 a인 ma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설정이 됐다. 거기에 쓰는 fa가 바로 ma 플러스 n이다. 이런 그림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겠죠. 괜찮지? 자,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자, 몇 번 한번 해볼까? 승우 문제 골라봐라. 네 문제 중에 뭐가 괜찮을지. 16. 기억, 니은, 디귿 다 해야 되는 거네. 자, 그러면 1116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이거를 지나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림은 솔직히 안 그려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보자. 그냥 중심이 Y축이 있대. 이렇게 만들어 보지 뭐. 너희는 그림 안 그려도 돼. 일단은 마이너스 1,2 요 점 지나겠네, 그지?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야 되겠네. 이게 3,4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2 심화 문제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림을 그릴 때가 필요가 너희는 안 그려도 돼.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면서 그림상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려면은 저 두 점보다 위쪽에 있어야 될까 아래쪽에 있어야 될까? 중심이 원이 위쪽에 있어야 되겠지. 대략적으로 Y축 위에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은 그러면 이렇게 돼서 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중심이 여기 있다 라고 그림상 나타내면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너희가 나중에는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일단은 이걸 가지고 갈 게 아니고 중심이 Y축 위에 됐으니까 이걸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림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반지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r제곱과 b를 찾아야 돼. 출발? 뭐? 그래. 원이 이 점을 지나고 있다는 말이 있잖아. 지나는, 위에 있는 이란 말 있으면 무조건 식에다가 100% 대입하는 거야. 자,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1,2를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됐죠? 그 다음에 3,4를 대입해보자.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4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물론 다 전개를 할 필요 없지만 요 두 개씩을 다시 정리해서 나타내 볼게. 자, 좌변은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5가 되겠죠? r제곱. 그 다음에 밑에 식은 b제곱 마이너스 8b 그 다음에 얘가 16이지? 그래서 플러스 25는 r제곱. 자, 그 두 식을 전개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네. 괜찮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래, 연립인데 어떻게 안 되니? 두 식을? 그래, 빼니까 굉장히 편리해지네, 그지? 두 식을 이렇게 해서 빼는 거야. b제곱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다 없어지네. 여기서 요거 빼는 거니까 4b 여기서 요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0은 0
그래서 b 값은 얼마? 5. 아, 그럼 두 식 중에 편한 데다가 위쪽에 좀 집어넣는 게 낫겠죠? 그래서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5는 r제곱. 그래서 r제곱 값은 얼마? 10 이렇게 구해졌네. 그러면 중심이 b가 5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0,5 반지름은 얼마니? 그렇지, 루트 10이 되겠죠? r제곱이 10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10. 자, 판단해보자. 기억. 중심의 좌표는 0,5이다. 맞죠? 일단 넓이는 루트 10파이다. 맞아, 틀려?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r제곱이 있는 여기다 파이만 고치면 되니까 디귿은 10파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지. 루트 10파이라고 했으니까. 3,6을 지난다. 맞아, 틀려? 3,4를 지나는데 3, 여기는 여기 있는데 지나는 게 맞을까? 식을 보면 되지. 요거 r제곱하고 b를 구했잖아. 식을 정리. 그래서 식이 완전히 정리하면 얘가 y-5의 제곱은 10 이렇게 되겠네. 맞아. 6, 3,6 집어넣으면 식 성립해? 성립한대. 그러면 맞는 건 기억, 니은 두 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제곱이라는 게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연립하는 거 지금 다 너희들이 부른 대로 내가 그냥 풀이를 적은 거밖에 없잖아, 그렇지? 너희가 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모형 파트는 연습을 시험 칠 때는 머릿속에서 그림을 생각해야 되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연하게나마 그림을 좀 그려서 생각하는 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유형 괜찮니? 천천히 잘 적어보자. 시간은 충분하니까. 왜 내 눈을 피해? 잘못했지만. 피하지 않아. 됐니?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림을 안 그리고도 여기서 바로 출발을 했었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당분간은 그림을 가지고 내가 좀 이해를 시켜면서 해볼게.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2번 유형 가보자. 원이 있대. 지름은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치? 중심을 알파벳 뭐로 표현하니? A, 어? A, B. 아니. 아, 보통 O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지름이죠? 지름. 그럼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관계식을 찾으시오라고 이렇게 있는 얘기지? 자, 그래서 생각해볼까? 1118번 가볼게. 요 그림이야. 그래서 요번에는 축을 안 그리고 대략적으로만 할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 이쪽이 5,6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굉장히 쉽죠? 중심의 좌표는 이거 두 개의 중점이죠? x좌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2, y좌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그럼 2,4가 되겠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우리는 식을 바로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됐죠?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고 지름의 절반을 해도 상관없고 중심 구해줬으니까 요거 두 점 차이로 해볼까? 루트에 이거 두 개 빼서 제곱하면 9, 이거 두 개 빼서 제곱하면 플러스 4. 아, 그럼 루트 13이 반지름이네? 그럼 우변에 뭐가 적게 되니? 응? 여기 뭐가 적게 되니? 14.
그리고 13 R제곱이 적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13 그럼 다 구했나? A값 2, B값 4, R제곱 13 세 개 다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9. 지름의 양끝점만 좀 주어져 있으면 가장 쉬운 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내주면 너무 좋은 거지. 됐니? 언니. 이거 주어진 두 개의 중점.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중점은 나누기, 더한 다음에 나누기. 무게 중심은? 그렇지, 세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기억나지? 왜? 아니 뭐 하나만 아니 다른 것도 같이 질문하면 기억하고 좋잖아. 덕분에 다른 애들도 몰랐던 애들도 기억하는 거고. 쌤. 뭐? 뭐 틀렸어? 아니요. 왜? 그거 말을 안 하네. 왜 더하기 반지름 구한 건데? 어디서 나오는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x 좌표 빼서 3 제곱, y 좌표 빼서 2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방식. 기억 안 나? A, B와 C, D. 자 여기 A점, B점. 그러면 선분 A, B를 구할 때 루트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Y 좌표끼리 빼서 제곱. 얘가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선분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기억나는지? 네. 됐어. 얘들아 중학교 때도 이거 나오지 않았나? 나왔어요. 까먹어서 그렇지? 네. 기억 안 나는 것 있으면 얘기해봐. 다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원뿔의 부피 공식 뭐니? 3분의 4. 원이구나. 3분의 1 파이 r 제곱 h 그렇죠. 파이어 H요? 파이어 제곱? h. 항상 뿔의 부피는 3분의 1